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외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자동차 부속품 설명에 했다면 이제 부속품을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동차 부속품의 성능을 알아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부속품을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완성시키고 그 완성된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팔자를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하나 팔자를 감명하는 순서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왕자님과 공주님이 탄생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명을 적었습니다. 올해가 기해년입니다. 기해년 병인월 1월입니다. 병술일, 오늘이 병술일이고 지금 시간이 신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 월, 일, 시 이와 같이 기해년 병인월의 병술일 병신시에 어떤 남자아이가 오늘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이제 체가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남명과 여명, 건명과 곤명이라고도 합니다만 남명과 여명이 오늘 이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팔자는 똑같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팔자는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곤명의 여자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월 일시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주 팔자는 똑같은데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 우리가 소위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네, 대운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남자는 이 연이 음의 글자입니다. 음의 글자는 역행합니다. 남자는 양이 순행하고 음일 때는 역행합니다. 그 반대로 여자는 양일 때 역행하고 음일 때 순행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해년인데 남자는 역행하게 되고 여자는 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행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을추, 갑자, 개해, 임술, 신유, 남자의 명은 이렇게 역행해서 흘러갑니다. 대운이. 또 여명인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렇게 순행해서 이렇게 대운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명과 여명, 남자와 여자의 팔자는 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똑같은데 대운의 흐름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 순행과 역행에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뭘 봅니까? 자, 이렇게 팔자가 성립이 됐으면 자,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신강하냐 신약하냐. 신강하다는 건 뭘 얘기하고 신약하다는 건 뭘 얘기하냐. 자, 먼저 이렇게 팔자가 성립이 했으면 신강 신약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신강 신약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자, 이 병술이 일간이 나를 대표하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네, 나를 대표하는 글자가 병술이니까 이 병이 이렇게 갈라서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뿌리를 내리지 못했느냐. 뿌리를 내렸으면 유근하다 그러고 뿌리가 없으면 무근하다 그러죠. 야, 그래. 병이 나한테는 내 몸에 이걸 아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신이라고 했는데, 자, 내 몸이 뿌리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한번 봅니다. 자,
연지부터 한번 본다면, 자, 해는 병화의 뿌리가 없습니다. 인에는 있습니다. 여기는 병이 있죠? 그래서 월지에 뿌리를 내렸다. 신에도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도 병술, 여기는 정화의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신에는 없습니다. 화의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 신, 나를 대표하는 신은, 내 몸은 월지와 일지에다가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신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옆에 토는 뭡니까? 화생토 아니겠습니까? 화생토, 상생상극 아시죠? 자, 뭐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병화입니다. 화, 토, 금수, 목입니다. 자, 토의 성분이 여기 있으니까 이건 나는 약인데 이건 음이니까 뭡니까? 상관의 성분이죠. 상관의 성분이 뿌리가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자, 요 해에도 무토가 있죠. 인에도 무토가 있죠. 술에도 토의 성분이 있죠. 신에도 무토가 있죠. 자, 상관의 성분이 이 지지 네 글자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병화는 나와 같은 글자니까 비견이라고 그러죠. 비견도 다 뿌리를 월제다 내리고 있으니까 비견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팔자가 먼저 정리가 되면, 자, 내 몸이 뿌리를 내렸는지, 제가 뿌리를 내렸는지, 인성이 뿌리를 내렸는지, 이렇게 신강하다, 제가 강하다, 뭐 인성이 강하다, 이렇게 강약을 먼저 따져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해년 병인월 병술일 병신시에 태어난 우리 왕자님은 내가 몸이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그런 신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태어난 애에게, 자,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체의 영역에서 이렇게 팔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죠? 공망입니다. 자, 병술일주에 옛날 국법에는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공망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신법은 일주를 아신으로 잡기 때문에, 내 몸으로 잡기 때문에 일주 공망을 잡습니다. 자, 지난번에 공망 잡는 법을 한번 배웠죠? 병이 술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자, 술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서부터 뭐가 어디가 출발합니까? 병술이니까 병이 출발합니다.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떨어지는 자리가 공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하고 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자님의 공망은 오미가 공망입니다. 자, 이렇게 오미가 공망일 때 이거는 순중공망이라고 하죠. 순중공망은 오와 미가 순중공망에 속합니다. 그럼 오행공망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화고, 이건 토인데, 이럴 때 오행공망은 뒤에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글자 화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이런 오행공망을 화가 오행공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자에 지금 쥐지는 순중공망이 화토인데, 오하고 미인데 오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쥐지의 순중공망은 지금 팔자에 없는데 천간에 병화가 떠 있습니다. 2개, 3개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공이 오행공망은 3개가 다 공망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난데 내가 공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공망이라고 한 얘기는 내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공망이 뭡니까? 비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비었다. 일단 공망이 내 몸, 아신 자체, 내 몸 자체가
공망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겠죠. 다음에 이 공망이 내가 공망일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팔자에서 아신이 공망이다. 내가 공망이다. 순중 공망은 없고 내가 공망이다. 아신이 공망으로 되어 있는 팔자다. 자, 이렇게 처음에 팔자를 잡아놓고 여기서 그 다음에 공망을 잡아놓고 신강약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적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뭘 얘기했습니까? 격국을. 이 팔자에 제일 가다가 어떤 것이냐. 지난번에 강의 드릴 적에 이 격을 잡을 적에는 이 천간에 떠 있는 글자 중에서 원령을 얻는 글자가 제일 힘이 세기니까 그걸 격국으로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원령을 얻는 이 인월의 글자에서 여기는 뭡니까? 무도 있고 병도 있고 또 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자의 천간에 떠 있는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자, 간목이나 을목이 떠 있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병화가 떠 있습니다만 아신, 나는, 내 몸은 비견이나 겁재는 원칙적으로는 공망을 잡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원령에서 장간 속에서 격을 잡을 때에도 요게 1순위, 요게 2순위, 요게 3순위 이렇습니다. 자, 1순위도 자격 없고 2순위도 자격 없고 3순위 기토가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 있을 적에 이 기토가 뭡니까? 아까 말씀 상관입니다. 그러면 이 팔자를 얘기할 적에는 상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내 몸이 아신이 신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자의 격을 잡고 보니까 상관격이더라 이겁니다. 자, 상관격이 어딥니까? 여기가 상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른다고 했습니다. 인비대 식정안으로 갈랐을 때 이렇게 상관격이 있다면 이 내 몸의 글자는 아까 나 하나만 갖고 얘기할 때는 신강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격이 정해지면 이게 신강격이기 때문에 나는 신강한 게 아니라 신약이 됩니다. 격을 잡기 전에는 내가 뿌리를 내렸으니까 신강하다가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격이 잡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관격이 되고 나 몸을 얘기할 때는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 토금수 식재관의 자리에 격이 있느냐 인비 쪽에 격이 있느냐에 따라서 신강격 신약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상관은 이쪽에 토금수 쪽에 다시 말하면 식재관 속에 있으니까 이쪽에 인비 쪽에 약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의 글자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희신과 귀신을 또 계산할 적에 희신과 귀신을 가릴 적에는 이 격국을 잡는 첫 번째 이유가 희귀신을 가리기 위해서 잡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쪽에 격이 있으니까 이쪽에 다시 말하면 격이라고 하는 것은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평형이 지금 오른쪽이 좀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이쪽이 가벼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글자가 왔을 때 이쪽에 것을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쪽에 글자 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희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자의 식재관 중에서 지금 이쪽에 격국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쪽에 인비 쪽에 오는 것이 글자가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죠. 이때 용신은 용신의 이름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이때 용신은 부옥용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부용신, 부옥 용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형의 바란스를 이렇게 삼각격이 무거워서 지금 내려가 있으니까
내려갔으니까 이쪽에 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눌러 평형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뭔가 용신. 이때 용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억용신 또는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격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격을 잡으면 이제 체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체라고 하는 것은 내 팔자에다가 이 격이 잡아지고, 격이 잡아지면 그 다음에 또 대운까지가 등장돼서 체를 정합니다만, 체에 속해 있는 용이기 때문에 대운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이 팔자 체만 가지고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자 체가 정해졌어. 공망도 정해졌어. 자, 그러면 격국도 정해졌어. 그러면 이 팔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뭐 궁금증 있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첫째, 오늘 태어난 아기니까 얘가 성장해서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얘가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건강을 할까요? 어쩔까요? 결혼은 언제 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던 것입니다. 자, 아주 쉬운 거 하나. 갓난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얘가 성장하면서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공부를 얘가 잘하려고 하면 어떤 글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무조건 얘는 공부는 우리가 목의 글자죠. 내가 병하니까 목의 성분이 인성이라고 그랬죠. 자, 인성이 뭡니까? 공부하는 학문의 성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봐야 되겠죠. 팔자에 천간에 떠 있는 글자가 인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간에 떠 있진 않는데 월지 자체가 뭡니까? 월지 자체가 목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왜? 이 천간에 떠 있지는 않지만 월령 자체가 우리가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의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월령 하는 이유가 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월령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지에 인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뭡니까? 월지에 가장 본기가 되는 것이 간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 간목인데 간목이 여기 있습니다.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지 않아도 성장해서 공부를 잘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에 대한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얘가 성장해서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건지, 돈을 많이 벌 건지. 자, 이렇게 돈은 어디다가? 네, 돈은 재성 아니겠습니까, 여기? 네, 재성입니다. 자, 금의 글자죠. 자, 금의 글자가 이 팔자에 천간에도 없고 지지에도 없네요. 그런데 지지에 여기 술 중에 신금이 있고 여기 병신시에 태어났으니까 신의 경금의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돈이 언제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묘화실 또는 원형위정 이런 거 다 배우셨죠?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이 어린 왕자가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연월일시 중에 어디에 금이가 있습니다. 재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글자 중에서 일과 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글자에서는 이 명의에서 말년에 속할 때 돈이 있지 초년에는 돈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말년이라는 건 요즘 세상에 7, 80 먹는 것도 보통이고 100살 세서 그 말년이라는 건 언제를 말년이라고 하느냐. 우리 팔자에서는 이거 한 단위가 15년씩이죠. 15년, 30, 45, 60, 이상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요즘 얘기에 따르면 45세가 넘어가면 벌써 말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공부할 때 이런 질문들 많이 봤죠. 자, 옛날에 환갑 살다가 그냥 뭐 환갑 살고 환갑잔치 하게 되면 오래 살았다고 하는 시대, 그런 시대 때 이게 15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 80은 기본이니까 이걸 좀 늙고서
20, 40, 60, 80 이렇게 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의문도 가졌었죠. 야, 공부를 조금 해보면 그것이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15단위가 아니라 20단위로 만약에 간다면 그냥 들을 적엔 그럴듯하겠습니다만 우리 지구가 어떻게 돕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 보고 야 지구야 너 너무 늦게 돌아간다 조금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내가 빨리 돌라고 빨리 돌고 늦게 돌라고 늦게 돌아가는 거 아니죠? 네, 그런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건 우리 팔자, 다시 말하면 육식갑자가 만들어진 이치를 모를 때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식갑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원리를 알게 되면 그런 우둔한 질문은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무튼 15, 30, 45세 이상의 얘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년에 재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뭐든지 그러면 얘는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공부는 잘할 것이다. 또 궁금한 거 여러 가지가 우리 인간 사회에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육친 관계입니다. 내가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자식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 자식은 잘 될 것인지 자식의 덕을 볼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의 이제 내년에 총선도 있고 또 한국당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당 대표로 출마하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당선되는지 낙선되는지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당선되는지 낙선되는지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다니는 그 명식은 정확성이 없습니다. 누구의 명이 어떻더라, 뭐 시가 뭐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옛날에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의 팔자는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를 잘 모릅니다. 시뿐만 아니라 일도 잘 모르고 연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질병이 돌아가지고 태어났는데도 그 해에 그 출생신고를 안 하고 2, 3년 있다가 출생신고할 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뭐 시간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뭐 소염을 먹을 때, 뭐 해질 때, 뭐 새참 먹을 때, 뭐 이렇게 시간을 고무줄 넣고듯이 땡겼다 눌렀다 이렇게 한 팔자 가지고는 우리가 팔자를 정확하게 감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태어난 시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팔자를 여명과 남명이 다른 점은 팔자는 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똑같은데 대운이 흘러가는 기운이 다르다. 이게 음의 글자니까 남자는 역행해서 흘러가게 되고 여자는 음의 글자니까 순행해서 대운이 흘러간다. 이 대운의 글자를 가지고 얘가 언제쯤 어느 대운에 결혼할 것이라든지 얘가 어느 겨울에 어느 그 대운 중에서 시험을 본다든지 공부를 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대운의 틀에서 대운이 10년 동안의 장기예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0년 장기예보 중에서 10개가 들어가 있는 연도에 따라서 몇 년도에 결혼한다, 몇 년도에 합격한다 하는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명식을 정해놓고 공망과 체와 격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